안녕하세요. 옛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곳, 도깨비의 민담 주막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으니 잠시 쉬었다 가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산 너머 작은 마을에는 김대감이라 불리는 권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가 겹겹이 쌓인 대저택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김대감은 마을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관아와도 깊은 연줄이 닿아 있어 그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대감은 마을의 한 농부를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농부가 나라에 바쳐야 할 쌀을 횡령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그 쌀은 김대감 자신이 빼돌린 것이었지만 장부를 조작하여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이 이처럼 잔혹한 일을 벌인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부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2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맑은 샘물 같은 눈매와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우연히 그녀를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고 어떻게든 그녀를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덕망 있는 양반으로 알려져 있었고 겉으로는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선비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농부의 딸을 취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위신에 금이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김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인 박객주를 불러들였습니다. 박객주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큰 재산을 모은 인물로 온 고을에 그의 상호가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어려서부터 병을 앓아 누워 지낸 지 이미 5년이 넘었던 것입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주인장, 그대에게 좋은 제안이 있네. 김대감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농부의 딸을 박객주의 병든 아들과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박객주가 농부를 대신하여 쌀값을 갚고 그를 옥에서 풀어주면 여인은 박객주의 집으로 들어가 병든 아들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김대감이 여인을 데려갈 때 박객주는 처음 지불한 비용의 2배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객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장사꾼답게 빠르게 이해 타산을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할 터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며느리를 들이면 아들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2배의 돈까지 받게 되니 나쁘지 않은 장사였습니다. 무엇보다 김대감의 제안을 거절했다가는 훗날 어떤 화가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박객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운명을 둘러싼 비정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객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 년 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은 직접 옥에 갇힌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농부는 초췌한 얼굴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딸이 박객주의 아들과 혼인하면 자네를 풀어주고 관노비가 되는 일도 막아주겠네.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딸의 안위를 위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인은 아버지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김대감의 저택으로 불려왔습니다. 김대감은 여인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관노비가 될 위기에 처했으니 박객주의 아들과 혼인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네, 내가 약속하지. 김대감의 말에 여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인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계략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 그토록 원하던 여인을 아무런 비난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여인을 돌려보내며 곧 혼례를 치르도록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이 어떠할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한 쓸쓸한 바람이었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여인은 소박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지만 아버지를 구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 박객주는 농부 부부에게 넉넉한 돈을 건네며 다른 마을로 이주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편히 사시게. 따님은 제가 잘 돌보겠으니 걱정 마시게. 박객주의 말에 농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딸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미 혼인이 이루어진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농부 부부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김대감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이 부모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도착한 박객주의 저택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박객주는 여인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며느리니라. 내 서방님은 별채에 계신다. 그곳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시도록 하여라.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박객주의 부인은 여인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혼인이 남편의 장사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인을 진정한 며느리로 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안채가 아닌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별채는 본채와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희미한 촛불 아래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여인의 서방님이었습니다. 그는 여인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가늘게 들렸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오늘부터 서방님을 모시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저 그의 이불을 바로 덮어주고 식어버린 약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여인의 긴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여인은 제일 먼저 서방님의 얼굴을 씻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보내온 약을 정성껏 다려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약을 삼키지 못할 때는 입가에 흘러내리는 약물을 닦아내며 다시 조금씩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혼자 말을 건네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희미한 약 냄새를 흩어놓았습니다. 여인은 서방님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 나무를 캐러 다녔습니다. 냉이며 달래며 참 많은 것들을 캤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서방님께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비록 서방님이 눈을 뜨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그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인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박객주의 부인은 여인이 안채에 올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하인들도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밥상도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도 아궁이에 불을 넣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홀로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서방님의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뒤척여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야위어 같지만 서방님을 대하는 정성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인은 서방님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방님께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눈을 떠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제발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날 밤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박객주를 몇 차례 불러 아들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빨리 죽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객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김대감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여인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병든 아들이 예상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박객주에게 약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원은 제대로 부르고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박객주는 당황하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박객주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던 아들이 벌써 반년을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어느 날 저녁 별채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여인이 아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다정했습니다. 박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저는 서방님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외로운 별채를 적시며 여인의 고독한 밤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박객주는 잠이 오지 않아 별채 쪽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연일 재촉하는 통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별채에 가까워지자 희미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박객주는 발소리를 죽이고 창가에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하늘에 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별자리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지요. 저기 보이는 건 북두칠성이고 저쪽의 밝은 별은 견우성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듯 다정했습니다. 박객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랫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아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박객주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미소를 짓다니.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들과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박객주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소가 계속해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거래를 했는지,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이용했는지를 말입니다. 여인은 진심으로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객주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날이 밝자 박객주는 여인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여인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박객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대감과의 거래, 아들이 죽은 후 여인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라도 너를 내 부모님께 돌려보내마. 돈도 넉넉히 줄 테니. 박객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서방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서방님은 곧 돌아가실 분이다. 그러면 너는 김대감에게. 저는 제 서방님을 사랑합니다. 여인의 말에 박객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돌보며 지낸 이 시간들이 제게는 진심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제 곁에서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곳에 남아도 되겠습니까? 박객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느끼는 부끄러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내 딸아. 내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마. 김대감 따위에게는 절대 너를 넘기지 않겠다. 그날부터 박객주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도 함께 벌을 받더라도 여인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김대감과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장부와 문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이 농부에게 씌운 횡령의 진상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박객주는 고을의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은 박객주가 직접 찾아온 것을 의아하게 여기며 맞이했습니다. 박객주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현감마님, 소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받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대감이 나라의 세금용사를 횡령하고 그 죄를 농부에게 뒤집어 씌운 일, 그리고 자신이 그 거래에 가담하여 여인을 이용하려 했던 일까지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장부들을 현감 앞에 내놓았습니다. 현감은 장부를 살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대감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라의 세금을 빼돌리고 죄 없는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들이 명백했습니다. 소인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 김대감의 악행에 가담했으니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현감은 즉시 관속들을 보내 김대감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잡혀가는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왔습니다. 현감이 장부를 내보이자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박객주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김대감은 결국 중죄인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횡령한 죄는 매우 무거웠고 죄 없는 백성을 함정에 빠뜨린 죄까지 더해져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반면 박객주는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재산의 일부를 상납하는 선에서 풀려났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탐욕으로 무거워졌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박객주는 곧장 별채로 향했습니다. 내 딸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내가 지켜주마.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박객주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악덕 대감의 계략은 무너졌고 탐욕의 눈먼 상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인과 아들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가 된 박객주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유배를 떠난 후 박객주의 집안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객주는 여인과 아들을 안채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별채에서 지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넓고 햇볕 잘 드는 방에서 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고 여인에게는 며느리로서 마땅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박객주의 부인은 처음에는 못마땅해했지만 남편의 변화한 모습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여인의 방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용서하렴. 부인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돌보는 틈틈이 박객주의 상업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박객주가 어느 날 여인에게 장부 정리를 부탁했는데 여인이 놀라운 솜씨를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숫자를 다루는 데 재주가 있었고 거래처와 물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여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 그를 가르쳐 주셨고, 저도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셈을 익혔습니다. 박객주는 감탄하며 여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여인은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와의 서신을 작성하고 때로는 상단의 물건 거래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박객주의 사업은 오히려 전보다 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거래는 가을에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물건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내 판단을 믿는다. 박객주는 여인을 진정한 딸처럼 아꼈고 여인 역시 박객주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한결같이 아들을 돌보았고 아들은 여인의 곁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인이 평소처럼 아들의 곁에서 눈을 떴는데 아들이 여인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창밖에 복사꽃이 활짝 피었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여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정성껏 치러졌습니다. 박객주 부부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박객주는 여인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내가 원한다면 좋은 혼처를 찾아주마.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 곁에 남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박객주는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마. 박객주는 여인을 위해 마을 어귀에 작은 객잔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상업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객잔은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깨끗했으며 위치도 좋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경영하거라.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여인은 객잔을 훌륭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객잔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박객주는 여인을 정식으로 분가시켜 주었습니다. 재산도 나누어 주고 독립된 호적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매일같이 박객주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여쭈었고 박객주 부부는 여인의 객잔을 자주 방문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박객주도 여인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선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고 흉년이 들면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덕행은 멀리까지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덕망 있는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박객주는 여인의 객잔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내 딸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정말 큰 복이었구나. 아버님, 저야말로 아버님을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처음에는 탐욕 때문에 너를 이용하려 했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켰다. 너의 착한 마음이 이 늙은이를 깨우쳐 주었구나.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모두 서로를 구원한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멀리서는 여인의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객주가 몰래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또다시 흘러 박객주가 세상을 떠날 때 여인은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친딸처럼 정성껏 치렀습니다. 박객주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고 사람들은 모두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객잔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악인의 탐욕으로 시작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착한 심성과 변함없는 정성,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시아버지의 덕행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진심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도 저희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주막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